안철수, 금태섭 둘 먼저 단일화가 현실로 되는 걸까요? 어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그 자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1대1 단일화를 먼저 하자고 제안했었죠. 어제는 즉답을 피했던 안철수 대표인데 오늘 뭐라고 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양 당의 경선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을 제안합니다. 저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가장 먼저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고 서로 간에 존중을 해서 야권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제 뜻에 동의한 것에 평가하고 싶습니다. 연락 오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연락 오면 만나보겠다. 장현철 평론가님, 요즘 그 야당의 단일화 두고 좀 잡음들이 있는데 이런 만남들이 뭔가 좀 야권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추스리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겁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 금태섭 전 의원과 안철수 대표 사이의 단일화가 안철수 대표 측에도 굉장히 큰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이 단일화를 미리 종결짓지 않을 경우 나중에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3자 단일화가 되면요, 안철수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안 대표의 지지층과 금 전 의원의 지지층이 일정 부분 겹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중간에 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어부지리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많은 관심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 제안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두 사람이 토론을 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 관심이 국민의힘에게 일방적으로 쏠리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금태섭 전 의원 진보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게 반대하는 이미지로 나왔지만 이분이 단적으로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서울시청에서 열렸던 퀴어 퍼레이드, 퀴어 축제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색채나 그동안의 발언을 보게 되면 아주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태섭 전 의원과 토론을 하게 되면서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상대적으로 보수와 가깝다는 걸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최종 경선 부분에 있어서 또 보수적인 지지자들에게 안철수 대표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본인을 범보수 진영의 주자로 우뚝 세울 수 있는 그런 비교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 측도 금태섭 전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구장 차장도 실제로 네. 금태섭 의원은 안철수 대표급으로 되는 거고 안철수 네. 대표도 미리 단일화를 해서 둘 다 손해볼 거 없는 게임인 겁니까? 그러면?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금태섭 의원에게는 뭐 최고의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카드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두 번이나 대선 출마했던 그 안철수 대표와 이렇게 동급으로 이 경쟁을 치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금태섭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그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이제 발돋움할 기회를 잡은 것이고요. 반대로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겨도 뭐 큰 소득이 없는 뭐 3천억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별무 소득인 이게 단일화에 끌려 들어간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어차피 지금 그 단일화라는 것이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빼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만약에 자기 당 후보를 불러주지 않고 안철수와 금태섭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저는 충분히 역선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처럼 9대1, 8대2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이지만 역전된 결과가 나온다면 금태섭 의원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될 거고요. 안철수 대표는 이 골리앗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단일화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안철수 대표로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단일화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뭐 역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야당 지지자들이. 야당 지지자들. 네. 왜냐하면 이제 야권 단일 후보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에서 여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역선택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배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야당 지지층 또는 무당층 중에서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안철수냐 금태섭이냐 이 지지율로 이 단일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지지자들이 안철수와 금태섭밖에 안 묻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안철수는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크니까 이번에는 그냥
부담 없이 금태섭을 한번 지지를 해줄까? 이렇게 역선택의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가 아니라 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한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태섭, 안철수 금태섭이 단일화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후보가 선정이 된 다음에 단일화를 갖다가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나 봐요. 근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글쎄요, 나중에 단일화를 두 사람이 먼저 1차로 하고 나중에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안철수, 금태섭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혹은 한 사람한테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경원 혹은 오세훈 같은 국민의힘 기존 후보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왜냐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그 전까지 취했던 스탠스는 아마도 이제 이렇게 컨벤션 효과를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 일으키면서 안철수 대표의 고사작전 유사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안철수 대표와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이 함께 이제 단일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로 대등하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서로 양측이 언론의 주목도를 나눠받게 되거든요. 나눠받게 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경쟁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승자가 된 사람들끼리 붙는 그 경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이렇게 고사작전이 된다든가 아니면 언론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자로 만약 테이블에 올라갔을 경우에 오히려 지지층이 겹치는 층은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쪽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른바 카니발리제이션 효과가 발생하면 그게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약간 식인처럼 서로 지지율 잡아먹기가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지율 잡아먹기가 벌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신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1대1 구도로 붙게 되면 이제 중도층 지지층까지 함께 모아 담아서 안철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본인이 당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1번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2번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선거를 야권이 이기더라도 이게 오롯이 본인의 공으로 가져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글쎄요, 야권 단일화의 새 국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두 사람 먼저 단일화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런데 정치권에 한 대한민국 방송사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만나봅니다.